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가 목소리 좀 약합니다. 목 감기 걸려가. 자, 봅시다. 107페이지. 자, 토지 이동 및 무슨 정리다? 지적 정리할 차례입니다. 요약지 107페이지. 토지 이동 및 무슨 정리? 지적 정리할 차례입니다. 그 1번 한 봐봐요. 1번의 첫째 줄 한 봐봐요. 첫째 줄에 보면 요약집 합니다. 예. 요약집 107페이지. 자,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지요. 토지의 표시, 뭐 되어 있어요? 첫째 줄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되어 있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유수에 매립했지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이 등록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가 됐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말소되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가, 자, A 토지가 지금 100제곱미터인데요. 100제곱미터인데 요걸 6대4로 분할합니다. 자, 분할할 때 청량해요? 안 해요? 청량하지요. 어느 게 6인지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 청량을 해서 자, A 토지가 60대고 B 토지가 40대죠. 자, 그러면 면적이 변경되고 경계도 변동됐죠. 이걸 뭐라 합니까? 변동되거나 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거나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근데 전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O다, X다. X지요. 변경, 말소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 밑에 2번 한번 봐봐요. 2번에 보면 토지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요. 이런 것은 토지의 표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그런 건 토지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가 시험 문제 잘 물어요. 잘 묻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색 글씨 있죠. 회색 글씨. 회색 글씨 찾았어요? 자, 요거 별 표시예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회색 글씨 전반적으로 다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여기 원리가 뭐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요, 토지 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자, 토지 대장에는 뭐로 되어 있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농민들이요, 실제로 개간을 해서 있죠.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개간해서 뭐로 사용하고 있다?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농민들이요, 임야에서 전답으로 보통 지목변경해요.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요, 전국에서 저러한 토지가 얼만큼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게 뭐냐면 토지 이동 현황을, 이런 현황이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뭡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물어볼게요. 신청해 세워요? 직권으로 세워요?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세우고요. 직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원칙은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면은요,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할 때는요,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자, 부득이할 때 읍면동 할 수 있고, 그럼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을 막에서요, 조사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토지 이동 됐으면 어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지요.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줍니다. 자, 요거 정리가 신청에 의한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입니다. 무슨 정리? 직권 정리고. 자, 요까지 이제 다 했고요. 그럼 시험 문제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은 이 토지이동 현황은 직권하니까요. 일단 여러분 승인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승인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자,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여기 기출 지문입니다. 그럼 요 지문이요.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요 지문. 요거. X. 자, 한다나 하여야 한다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봅시다.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 이건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뭐 때문에 틀리느냐면요. 이게 왜 X냐면요. 여기서 봐요. 아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운다 했죠. 그래서 요거 봐요. 이게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용이에요? 이용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 어떻게 됐냐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틀렸어요.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한다? 수립해야 한다. 알겠죠? 내가 낸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자, 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중개사법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만뿐 이게 법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워낙 그렇게 안 내면은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게. 자, 그렇게 보시고 또 취직보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넘겨 봅시다. 자, 108페이지. 자, 신규 등록 나오죠. 자, 우리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되지요.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떻게 봤어요? 저번 주에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했지요. 자,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등록 보시고 대상 토지 보고요.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며칠 내에 한다? 60일입니다. 며칠?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없어요. 과태료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신규 등록할 때 이런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있죠. 법원의 판결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런 서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봐봐요. 맨 마지막 줄에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요. 자, 제일 위에 줄 봐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지요. 찾았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왜 그러냐 봅시다. 자,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이런 서류를 넣어줘야 되지요. 근데 이런 서류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확인해주면 어떻게 돼?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옛날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을 때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도지사의 확인이다. 지적소관청의 확인이다. 지적소관청의 확인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신규 등록하기 때는 청량해야 되죠. 청량해야 되고. 그 다음 신규 등록할 때는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적을 해야 되고. 3번에 있죠. 여러분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죠. 그러면 국으로 등록해야 되지요. 자, 4번, 5번 시험 잘 나옵니다. 4번, 5번 한번 봅시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돼 있죠. 오늘 배웁니다. 자, 등기 촉탁이 뭐냐 볼게요. 우리 등기부에 있죠. 등기 촉탁이 뭐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란이 있고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고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소유자가 A입니다. 자, 답에서 대로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죠. 그럼 답에서 대장을 먼저 고치, 지적을 먼저 고치잖아. 답에서 대로 고치고 난 뒤에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죠. 답을 대로 고칩니다.
여기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바뀌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고 난 뒤에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왜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돼요?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요. 대장에만 등록해놓고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고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규 등록 있죠? 좀 이따 배웁니다. 등록자는 요거 방금 바로 배워요. 등록자나 분할할 때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서 면적을 결정합니다. 면적을 결정하는데, 자, 요걸요, 신규 등록자나 분할을요, 요거 신청할 때는요, 신청 시에는 청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규 등록자나 분할하면은요, 청량을 해서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을 배울 건데, 지적 소관청이 검사합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검사할 때 그 내용을 알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자한테 다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무슨 전환 나와요? 등록전환. 요건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등록전환 한번 봅시다. 보고 난 뒤에 내가 칠판에 줄 거 드릴게요. 책에 줄 거 드릴게요. 자, 등록전환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대축척이 500분의 1이죠. 자, 분모가 작을수록 대축척이고, 참고로 지적도에서는 2000분의 1이라는 지적도는 없어요. 자, 몇 분의 몇은 없다? 2000분의 1은 없습니다. 적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임야나, 임야, 묘지, 임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임야나 묘지는 어디에 등록하는 장부예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됐죠. 자, 어느 대장 및 임야대장 및 어디에 등록이 되었어요? 임야도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데 요걸 형질 변경합니다. 형질 변경의 뜻이 뭐냐? 절토. 절토란 말은 뭐예요? 산을 깎는 것. 성토로 메꾸는 거죠. 성토 등으로 토지의 모습을 변경시켜요.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대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보통 토지 대장 및 어느 도에 지적도에 등록하지요. 등록됩니다. 그럼 등록 전환이란 말은요, 기존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뭐 시키고 말소시키고 여기에 등록합니다. 새로 등록해요. 그럼 등록이 전환됐죠. 이해됩니까? 요걸 무슨 전환한다? 등록 전환합니다. 그럼 공부가 바뀌었지 소유권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있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돼요. 자,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뭐로 간다?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건 안 돼요. 지적도의 소를 임야도에 데려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또 임야도의 대를 지적도 소로 가는 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임야도에 있는 것보다는 지적도에 있는 것이 개발이 용이하고요. 소에서 데려가면 그만큼 뭐하게 개발할 수 있다? 정밀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뭐로 간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원칙은요. 등록 전의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자, 뭐를 수반한다? 지목 변경을 뭐한다? 수반합니다. 자, 책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의 봐요. 쭉 봅시다. 의.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지요. 그리고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적의 큰 토지에 대한 지역도 옮겨 등록한다 돼 있죠. 맞죠? 그 밑에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밑에 2번에 1번 한번 봐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나오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나오지요. 여기 원칙입니다. 원칙 적어놔요. 원칙이고. 거기에 보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지목 건축물 사용해서 지목을 변경 토지를 지목 변경한다 수반한다 돼 있죠. 여러분 앞으로 객관식이에요. 산지관리법, 건축법도 안 나오면요. 이거는 무슨 전환 사유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 사유다? 등록 전환 사유 이렇게 해요. 요걸 틀리기 쉬운 게 지목 변경 사유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사유다? 등록 전환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지목 변경 시 등록 전환 경우 돼 있죠. 요거는 예외입니다. 자,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1번, 2번, 3번 나오지요. 내가 1번을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원칙은 자, 칠판 봐요. 원칙은 뭐를 수반한다 해서 제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요. 임야에서 데려가잖아. 수반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걸요. 임야를 대부분 뭡니까? 깎았어요. 형질 변경에서 뭡니까? 대가 됐습니다. 그 지적도 같지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죠. 자, 뭐를 수반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입니다. 그런데 요 묘지 있죠. 요 묘지는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안 깎았습니다. 그럼 묘지라는 지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묘지라는 지목은 뭐라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고요. 임야도를 두는 것이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묘지라는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동료들 따라서 어디 등록해주겠다? 지적도에 등록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임야도에서 무슨 도로? 지적도로 등록 전환됐죠. 됐지만 지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무슨 전환도 있다? 등록 전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오죠. 근데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O다, X다. X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며칠에 신청한다? 60일입니다. 며칠?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뒷페이지 봐요. 자, 등록 전환할 때는 먼저 청약한다 했죠. 반드시 청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인접토지와 동일한 주적 사용하고 또 2번 한번 봐요. 등록 전환한 다음 당해의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은 뭐한다? 말소하지요. 말소합니다. 그다음 3번 한번 봐요. 소유권에 관한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없어요? 없지요. 소유권자는 그대로입니다. 4번 등록 전환할 때 첨부 기준이 삭제됐다. 맞죠? 청약선거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 아까 배웠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주고 한번 적어봅시다. 2번에 셋째 줄에 줄 한번 꺼봅시다. 만약에 종전의 청량 결과와 임야대장상의 토지 표시 사항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 동합치고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자 직권정정 밑줄 쳐요. 시험 잘 나옵니다. 무슨 정정? 직권정정한 후 토지대에 등록합니다. 자, 신청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봐요.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이요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고 임야도의 경계가 이렇습니다. 경계가 이런데 자, 새로 청량을 해보니까 반드시 새로 청량한다 했어요. 새로 청량을 해보니까 130제곱미터 되고 그 다음에 경계도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기존의 것이 맞겠어요? 새로 청량이 맞겠어요? 새로 청량이 맞겠죠? 그럼 요 새로 청량 그걸 기준으로 해가 이걸 뭡니까? 이거에 맞게끔 신청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직권으로 정정하고 여기에 등록합니다. 자, 신청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직권 정정.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좀 어려운 거 했고요. 자, 분할 한번 봅시다. 분할. 자, 여러분 아까 내가 분할할 때는 청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한다 했죠. 근데 거기에 2번에 분할 사유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나오지요. 나오는데 거기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묶어놔 봐요. 묶어놓고 요 분할 신청은 임의 신청입니다. 자, 분할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임의 신청의 원칙이에요. 자, 임의 신청의 원칙인데
자, 봅시다. 자, 2번에 한번 봐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경우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동촌 있잖아, 동촌. 그 금호강에 뭡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 있잖아요. 한 필지 샀어요. 10,000제곱미터였어요. 지금까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뭡니까? 동촌에 비행장이 이전되고 그러면 확 개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10,000제곱미터 땅덩어리에 누가 크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그때는 내가 뭡니까? 분할해서 말 수 있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막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3번 나오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국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답이 있어요. 답이 한 필지입니다. 근데 저수지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있죠. 저수지에 물이 넘쳐가 되게 돼요. 이렇게 다시 국어가 형성됐어요. 그럼 이걸 한 필을 주기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요거 따로따로 말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받았죠. 그럼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겠죠. 요거는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청 원칙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1번 한번 봐봐요. 1번에 여기에 이렇게 임야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임야가 있는데요. 요걸 개간해서 있죠.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답으로 만들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죠. 용도가 다르게 됐다. 이게 무슨 분할 대상이다? 의무적 분할 대상입니다. 자, 무슨 분할 대상? 의무적 분할 대상이에요. 이건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며칠 내에 한다? 60일. 며칠 내에? 60일. 이해됐죠? 자, 의무적 분할은 며칠 내에 한다? 60일입니다. 60일.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마지막 줄 줄 거예요. 3번의 마지막 줄. 의무적 분할 대상인 경우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뭐 해야 된다? 같이 제출합니다. 자, 의무적 분할 대상일 때는 모두 같이 제출한다?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제출하고. 자, 분할할 때 청량한다 했죠. 옆 페이지 4번. 합병입니다. 여러분, 합병할 때는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봐요. 자, 봐요. A 토지가 60이고 B 토지가 40이에요. 요걸 B 토지로 합병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B 토지 합병할 때 양필지에 공통되는 경계는 말소하고 더하면 되지요. 더하면 얼마? 100.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합병 요건 한번 봅시다. 1번. 각 필지에 지목이 같아 합병할 수 있죠. 여러분, 지목이 다르면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지번 부여지역, 리와 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죠. 세 번째, 소유자 같아야 되고, 네 번째, 집안 연수돼야 되고, 다섯 번째, 축적이 같아야 되고, 여섯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가 등기 여부의 동일이죠.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미등기고, 여기 미등기지요. 한 필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등기부 같잖아. 또 여기 기등기고, 여기 기등기지요. 한 필지 할 수 있죠. 등기부 같지요. 근데 여기 미등기고, 기등기란 말은 이미 등기된 토지예요. 이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여부가 많으니까 다르니까. 자, 7번 별표시 2개예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2개 하고 이제 8번 한번 볼게요. 합병하고자 한 토지에 지분이 같거나 주소 같아야 되지요. 주변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9번. 합병하고자 한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인의 축적 변경 안에 토지와 바퀴 토지니까 그 안과 안, 바깥 되는데 안과 바깥 안 돼요. 자, 문제는 7번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7번이 시험 잘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이거 7번. 잘 들어봅시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한번 봐요. 요건 7번은요, 요걸 미리 알아야만 이게 7번을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토지 일부에 있지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때 지역권은 성역지입니다. 자,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 못해요?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게 우리 한 필지잖아, 한 필지. 그럼 요만큼 어떻게 돼요? 땅을 임차해가 뭡니까? 등기해놓고 포장마차 할 수 있겠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역권은 우리 배웠잖아.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 되죠. 요역지는 반드시 뭐라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성역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등기되고요. 요 토지 일부에 있죠. 일부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이런 등기는 못 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 1필지에 저당권 등기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필지에 수백 개의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필 등기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걸 일단 기본 변수 깔아놔야 돼요. 요걸 알아야만 7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놓고요. 자, 7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요걸 갑이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해요. 합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A 토지에 임차권이 있어요. B 토지에 전세권이 있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봐요. 토지 일부에 모을 수 있다 해서 내가 임차권 올 수 있죠. 토지 일부에 모을 수 있다, 전세권 올 수 있죠. 합병됩니다. 일부에 모을 수 있다 해서 임차권 전세권 올 수 있다 했잖아. 합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 있고 여기에 전세권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합병됩니다. 토지 일부에 전세권, 토지 일부에 전세권 올 수 있죠. 합병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합병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지요. 토지 일부에는 임차권 올 수 있지만 가압류는 일부에 와요, 못 와요? 못 오니까 전부 해야 되잖아요. 합병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요역지는 토지 일부에 못 오고 전부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 합병되지요. 되고 일부에 올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 합병 안 돼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못 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했지요. 이건 합병이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캐예요. 자,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했다.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 이건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걸 뭐라 한다? 추가적 공동저당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외울 때 시험 잘 나오니까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이렇게 외워요. 어느 한 토지, 양토지에 용익적 권리 있죠. 용익적 권리 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은 말할 수 있는데 합병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권리가 붙었을 때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웁시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합병도요. 신청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본인 자유죠. 자, 합병 신청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뒷표시 한번 넘겨봐요. 뒷표시 넘겨보면 제일 위에 2번 있죠. 2번 찾았어요? 그거는 의무적 합병입니다. 자,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요건 예외입니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의무적 합병인데, 자, 읽어볼게요. 다만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합병일 토지 중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2.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3. 공장용지, 학교용, 철도용,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자, 여기서 줄 거예요. 이 필지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자, 줄 거예요.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동일 용도로 활용된 줄 거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공공용 지목이어야 됩니다. 지목이어야 한다. 자, 무슨 지목이어야 된다? 공공용 지목이어야 돼요. 자, 무슨 지목이어야 된다? 공공용 지목이어야 돼요. 자, 사유재적 지목이다. 공공재적 지목이다. 공공재적 지목이어야 됩니다. 자,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필지가요. 4개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걸요. 이 토지를 전부 다 있죠. 이 토지 전부 다를 도로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공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학교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유지, 호수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철도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 동일용도 맞죠? 또 이걸 전부 다 있죠. 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전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답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유원지로 만들려고 해요. 다 무슨 용도다? 동일용도 맞죠? 요것도 동일용도고 요것도 동일용도지요. 근데 요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 되고 이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지목의 성격이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사유재잖아. 그러니까 이 필지상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될 때 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질 때는요. 이걸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뭡니까? 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뭐를 만들라? 공장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공동주택 부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의무적 합병의 대상은 뭡니까?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활용될 때 동일 용도로 활용될 때 그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일 때 공공용 지목일 때 무슨 합병의 대상이 된다? 의무적 합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무슨 변경 나와요? 지목 변경 나오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 대장에 지목이 지금 임야 대장에 지목이 지금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농민들이 개간해서요. 전답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지목이 전답이에요, 임야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자, 공부의 지목이 그대로 임야되어 있잖아요. 임야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말은 뭡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공부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공부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밑에 사유 한번 봐봐요. 사유에 보면 자, 1번 한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용역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병이 공사가 준공됐을 때 보통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겠죠. 대가 되고 자, 2번 주의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토지의 용도 바뀌면 지목병이 되죠.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 지목병이 돼야 안 돼요? 건축물 용도 바뀐 경우 안 될 것 같은 게 책 봐요, 책. 책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 나오죠. 그건 법 조문입니다, 그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병이 되죠? 되잖아. 자, 여러분 이 건물의 지목이 뭐예요? 상가 건물은? 됩니다. 됩니다. 자, 근데 요걸요. 이 건물 주인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 요걸 뭡니까? 교회에다 기부했어요. 건물 통째로. 그럼 무슨 용지? 종교 용지가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자, 주의 좀 해야 돼요. 체크해놔요. 틀리기 쉬워요.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도 뭐가 된다? 지목병행이 됩니다. 자,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 공사 준공 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미리 합병해서 뭡니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지목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있고. 자, 그 밑에 작은 글씨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요것도 별표시예요. 요건 설명드려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자,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밑줄 쳐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밑줄 치고, 토지의 지목병이거나 또 전답 과수원 상환의 지목병일 때는 자, 밑줄 쳐요.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내고 요약집이니까 그 서류를 안 적어놨는데 기본서에 서류 나와 있어요. 자, 서류를 뭐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서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 두 번째부터 쉬운 것부터 문제 볼게요. 쉬운 것부터. 여기 전, 답, 과수원 다 농지지요. 전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서 과수원으로, 과수원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농사 안 짓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지. 이때는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전에서 도로가 된다든지 과수원에서 대로 된다든지 이때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해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농사 안 짓는 곳이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됐고, 그 전답 과수원 사원의 지목병일 때는 서류의 첨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한번 봐요. 도시개발인데요. 다 도시개발인데 여기가요. 이 지목이 된대 여기에 막 벽돌집이 있는데 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 할 때 이게 나오잖아, 이거. 그럼 이건 불도저 밀어버리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이면 공장 같으면 이제 그냥 지목병 바꿀 수 있어요. 서류 안 넣고.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안 받는 지역이에요. 안 받는 지역은 서류의 첨부를 마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여기 향교가 있어요. 향교가. 이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여러분, 향교의 지목이 뭐예요? 자, 물어볼게. 사적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입니다. 사적지 수업 시간에 했어요, 분명히. 사적지 헷갈리면 안 된다 했잖아. 사적지 문화재인데 향교는 유교의 공자님 사단을 모시고 유교잖아. 무슨 용지? 종교용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하더라도요. 향교를 막 불도저 밀어버리가 그대로 막 다른 지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지목을 향교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를 받는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는 지역이에요. 이때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규제를 받는 지역이에요,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받지 않는 지역이니까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바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목 변경은 며칠 내에 한다?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지요. 지목 변경은 청량을 해요, 청량을 안 해요? 청량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용도만 바뀌는 거니까 땅 넓이와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청량 안 해요. 자, 이 건물 아까 이제 되잖아요. 이걸 교회로 만들었다 해가 청량할 필요 없어요. 교회로 만든 종교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마지막 줄에 있죠. 지목은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지목은 한번 정하면 쉽게 못 바꿨지요. 이걸 우리가 말한다, 영속성 원칙 합니다. 무슨 원칙? 영속성. 자, 지목 설정 원칙은 일시 용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무슨 원칙이다? 영속성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적어놔요. 내 책에 안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기억해요. 판례가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판례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적소관청이 이걸 반려했습니다. 반려했어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뭡니까? 소관청이 반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요것도 적어놔요. 판례가 요 지목 변경을 반려했는 것에 대해서 판례가 뭡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자, 판례가 뭐라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뭐로 봤다? 행정처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소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송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했는데 뚜렷한 이유를 반려했지요.
그때는 뭡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뭐로 봤다? 행정처분으로 봤으니까 행정소송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자, 있고. 자, 그 옆에 축적병이 나오죠. 좀 쉬었다 할게요.